요즘 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봤자 뭐하나 스트레스만 쌓이고 돈만 든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모임이 독이더라.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잘못된 모임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 한 방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한 상담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 상담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잘못된 모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외로움을 달래려다 위험한 모임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8%가 각종 모임 활동에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피해의 85% 이상이 평소 신뢰하던 모임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신미애 씨 73세의 사연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동창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달 회비가 30만 원씩 나가고 불참하면 벌금까지 내야 해요. 안 나가면 자식들 흉보고 나가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제 와서 탈퇴하기도 쉽지 않네요. 부산의 박동우 씨 68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자며 친목계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제 퇴직금 절반을 날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모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위험한 모임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의 모임은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 곁에서 당신의 노후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임들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위험한 모임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고액 회비를 요구하는 친목계 모임입니다. 친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도한 회비 요구는 당신의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희 씨 71세는 30년 넘게 참여해온 동창회 모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5만 원이던 회비가 어느새 25만 원으로 올랐고 각종 경조사비와 벌금까지 더해지면서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을 모임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친구들이라 차마 빠지지도 못하고 연금의 절반이 모임비로 나가는데 이러다가 진짜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노인복지상담사 김철수 박사는 이런 고액 친목계 모임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과도한 회비와 벌금을 요구하는 모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오랜 세월 정들었던 모임일수록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 평균 모임 지출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지출이 노인 가구 월 수입의 평균 3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대구의 박순자 씨 69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목계원들끼리 선물을 돌리는데 한 번 들어간 선물 비용이 50만 원이 넘어요. 안 하자고 했다가 체면이고 뭐고 없는 사람이 됐죠. 결국 대출까지 받아가며 선물을 돌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임 회비가 월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강제성이 있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경조사비나 선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친구들인데 어떻게 모임을 끊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형편에 맞춰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공유 모임입니다. 확실한 정보, 원금 보장, 특별한 기회라는 말로 포장된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최영수 씨 75세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실버 투자 모임에 가입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점점 욕심이 났어요. 모임 회원들이 다들 돈을 번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더 큰 돈을 넣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에 보여준 수익은 다 미끼였고 결국 제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정미경 씨 72세는 아파트 분여회를 통해 알게 된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와서 특별한 정보라며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다들 돈을 벌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지금은 이자도 못 갚아서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투자 모임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김현우 수석조사관은 최근에는 종교 모임이나 친목 모임을 가장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는 대부분 신뢰관계를 악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투자 정보 모임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실제로 소액의 수익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 상담사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수익을 보여주고 신뢰가 쌓이면 큰 돈을 유도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수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런 모임들은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정보, 오늘까지만 유효한 기회 같은 말로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들이 사기의 핵심 징후라고 경고합니다. 투자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며 특히 노후 자금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대전의 김영호 씨 70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투자 모임에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손실 없는 투자란 없습니다. 둘째, 특별한 정보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기억했어도 제 퇴직금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모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수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 공유라는 명목으로 회비를 요구하는 모임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모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수익형 다단계 노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 맞춤형 수익 사업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다단계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했고 그중 80%가 지인의 소개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금액이 1인당 평균 2,8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의 이명애 씨 68세는 이웃의 소개로 시니어 건강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만 투자하면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거기다 건강식품이라 노인들에게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품을 받아보니 시중가의 3배는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이걸 팔려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산의 장미영 씨 74세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노인 전용 공동구매 사업이라며 시작했는데 점점 가입비가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매달 최소 구매 할당량까지 생겼어요. 결국 빚까지 져가며 물건을 사게 됐죠. 더 큰 문제는 주변 지인들과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이제는 절 사기꾼 취급하더라고요.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다단계 모임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감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말로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투자금만 요구합니다. 둘째, 오랜 세월 쌓은 인맥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귀중한 인간관계까지 파괴합니다. 셋째, 탈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미 투자한 돈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투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노인상담센터 박진호 센터장은 최근 다단계 업체들이 시니어, 비즈니스, 노인 맞춤 창업 같은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건강, 노후 준비, 안정적 수입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최영미 씨 76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제가 다단계에 빠졌을 때 자식들이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결국 3억 넘게 날리고 관계까지 다 망가졌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이런 모임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이런 다단계 모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평생 회원권, 프리미엄 등급 같은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 구매나 신규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모임은 즉시 탈퇴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종교단체를 가장한 후원금 모임입니다. 구원, 기도, 봉사라는 거룩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 집단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교를 빙자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1,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피해의 93%가 기존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인천의 김순자 씨 79세는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헌금 액수가 커졌어요.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진짜 교인도 아니었어요. 부산의 이정숙 씨 72세의 경우는 더욱 교묘했습니다. 절에서 만난 보살님이라고 하더니 부처님 가호를 받으려면 조상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매달 큰 돈을 들여 천도제를 했는데 결국 그분들은 사라졌고 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종교 상담 전문가 이민수 박사는 이런 종교 사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헌금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식의 말로 현혹하죠. 둘째, 비밀스러운 모임을 강조합니다. 특별한 은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말로 소속감을 부추깁니다. 셋째, 항상 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주까지만 하는 특별 기도다라는 식으로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종교를 가장한 모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종교단체에서 만난 사람이더라도 금전적인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정식 종교단체가 아닌 별도의 소모임이나 기도 모임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큰 금액의 헌금이나 후원금 요구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대구의 박영수 씨 77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만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이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종교상담소의 김현정 소장은 진정한 종교단체라면 결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는 영적 평안을 찾으려는 마음이 커지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위험한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치 성향이 강한 노인회나 경로당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62%가 정치적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한 노인이 조사 대상자의 47%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홍영자 씨 75세는 15년 넘게 다니던 경로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강요가 심해졌어요. 특정 집회에 참석하라. 누구를 지지하라. 거절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빨갱이니 뭐니하며 험담까지 하더라고요. 부산의 장성민 씨 81세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노인회에서 특정 정당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참석하면 교통비도 주고 점심도 준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았어요. 선거 때마다 문자 폭탄에 전화 폭탄. 제 휴대폰 번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성향의 모임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노인들의 정서적 건강을 해칩니다. 과도한 정치적 논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둘째, 오랜 친구 관계를 파괴합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인격 모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의 동원 대상이 되어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이상철 박사는 정치 성향이 강한 모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노인들의 80% 이상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보인다며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광주의 김말순 씨 78세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들려줍니다. 경로당에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밥맛이 없어져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평생 친구였던 사람들이 정적이 되어버려요. 얼마 전에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따돌림을 당했어요. 매일 가던 경로당을 이제는 발걸음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성향의 모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정치 토론은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특정 정당의 행사 참여나 정치 집회 동원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심리상담사 박정훈 선생은 건강한 노인 모임이라면 취미활동이나 친목 도모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모임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한 모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액 회비를 요구하는 친목계 모임, 투자 정보를 믿기로 한 모임, 수익형 다단계 노인 모임,
종교를 가장한 후원금 모임, 그리고 정치 성향이 강한 노인의 모임까지. 이런 모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으로 접근합니다. 우정, 정보 공유, 노후 준비, 신앙 애국심 등 노인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단어들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여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비나 참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금액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의리, 신의 믿음 같은 단어들을 내세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거절할 경우 따돌림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모임은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지켜봐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모임의 성격과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모임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들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김희진 박사는 자녀들과의 상의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가족들의 조언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모임의 성격이 변질되면 과감히 발을 빼야 합니다. 정이 들어서 체면이 있어서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박영자 씨 82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모임, 부담되는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저는 요즘 소규모 독서 모임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훨씬 행복해요. 노년기 건강한 모임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노인심리 전문가 이정훈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강요나 압박이 없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순수한 친목이나 취미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임의 규칙과 운영이 투명해야 하죠.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모임에나 참여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수의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이 나쁜 관계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한 방울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